안녕하세요. 허리슈TV입니다. 과거에도 한국 드라마가 해외로 수출되는 사례는 많았지만 요즘처럼 수십 가지의 언어로 자막을 제공하고 해외 팬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홍보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적은 없었죠. 그래서 최근 한국 드라마에 입문하는 외국인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글로벌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에 올라온 자신을 한국 드라마의 세계로 인도한 작품에 관한 토론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를 한국 드라마에 빠지게 한 드라마는 힘센 여자 도봉순입니다. 그 드라마는 여러 장르가 완벽하게 균형이 잡혀 있어 나에게 정말 높은 기준을 세워주었기 때문에 다른 장르의 작품을 찾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15번이나 다시 보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신을 한국 드라마에 빠지게 만든 작품은 무엇입니까? 그럼 이 글을 읽은 외국인들의 반응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넌 내게 반했어는 나의 첫 한국 드라마였고 최고의 드라마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그 드라마의 단순함과 순수함이 나를 완전히 빠져버리게 만들었다고 생각해. 다음 드라마는 상속자들이었는데 이민호와 김우빈 그리고 다른 핫한 남자들이 나를 한국 드라마의 세계로 데려갔어. 그 이후로는 뒤돌아보지 않았어. 저는 올해가 되어서야 한국 드라마에 입문했는데 그것은 하이바이 마마 덕분이었습니다. 흥미로워 보였고 심심해서 보기 시작했죠.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그래도 매주 방송하니까 기다리는 동안 몇 편의 다른 드라마들을 더 보기 시작했고 그 후 넷플릭스 홈페이지가 전부 한국어로 도배되었습니다. 내 이름은 김삼순이 첫 드라마였어. 2000년대 고등학교 때 현지 TV 채널에서 보았어. LA에 살고 있는데 18번 채널은 밤에 한국 네트워크가 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커피 프린스였지? 그 두 편의 드라마는 이제 오래된 것으로 여겨지지만 최고야. 내가 어떤 드라마든지 이 드라마들처럼 좋아했다고 생각하지 마. 몇 편의 드라마가 가까이 다가왔지만 최근 모든 드라마들은 그냥 괜찮은 정도였어. 저는 비밀의 숲입니다. 비밀의 숲을 보기 시작해서 지금은 25개의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대학 1학년 때까지 한국 드라마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다는 거야. 아시아 대중문화라고 불리는 6주짜리 겨울 강좌를 듣고 드라마, 애니메이션, 만화, 기타 문학 등을 봤어. 그 강좌는 한국 드라마에 눈을 뜨게 만든 수업이었지. 우리는 내 이름은 김삼순을 보고 분석하도록 배정받았고 나는 내 룸메이트인 가장 친한 친구와 이틀 동안 그것을 몰아봤어. 그리고 나서 우리는 꽃보다 남자를 배정받았어. 하지만 이제는 꽃보다 남자를 다시 볼 수 없어. 처음 볼 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그냥 움츠러들어서 못 버텨. 그러나 내 이름은 김삼순은 언제까지나 최고일 거야. 7월 넷플릭스에 올라온 유열의 음악 앨범이라는 영화입니다. 남은 여름을 주로 드라마와 한국 영화 한두 편을 보면서 보냈습니다. 3월에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이지은 아이유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어. 올해의 사이코지만 괜찮아로 한국 드라마를 시작했다. 하지만 호텔 델루나와 이지은에게 난 심하게 빠져버렸어. 저한테는 사랑의 불시착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드라마를 보려고 했지만 힘센 여자 도봉순과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 어비스는 모두 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지 못했고 사랑의 불시착을 보기 전까지는 날 위한 드라마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딧 사이트에 누군가가 별에서 온 그대에 관해 대략적인 줄거리를 설명한 것을 보았고 그것은 결국 내가 한국 드라마를 보게 만들었다. 24시간 안에 다 끝낸 것 같아. 그건 4년 전 일이고 난 아직도 그걸 너무 좋아해. 킹덤입니다. 영화관에서 부산행을 본 후 다른 좀비 한국 제작물에 정말 흥분했고 킹덤에 절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첫 번째 한국 드라마는 애타는 로맨스였어. 그게 처음이라 다행이야. 그땐 그 드라마가 얼마나 손발이 오글거리는지 전혀 몰랐거든. 그리고 나서 풍선검을 보았는데 정말 나를 한국 드라마에 빠지게 한 것은 박서준의 마녀의 연애였다. 그 드라마가 끝난 후엔 돌이킬 수 없었지. 저에게는 일지매입니다. 고등학교 때 세계사를 배우고 있었고 부모님이 봤던 드라마를 통해 중국 왕조 이외에 다른 아시아 역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준기의 연기 때문에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현대물에 관심을 갖게 만든 것은 파스타였습니다. 괜찮아 사랑이야 빼고 다 비슷한 것 같아.
원래 조인성 작품 중 일부를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대신 한국 드라마 매력에 빠져버렸어. 이 드라마는 정말로 나에게 로맨스의 기준이 되었다. 하지만 모든 드라마들이 완벽한 케미와 좋은 키스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는 매우 실망했다. 저의 첫 번째 한국 드라마는 리멤버입니다. 2017년이나 2018년인 것 같은데 일본어 연습을 위해 빅키 플랫폼에서 다운받아서 일본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기억에 남는 썸네일을 보았고 약간의 숙고 끝에 마침내 리멤버를 보았습니다. 곧바로 한국어 발음에 반해서 점점 더 많이 보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호텔 델루나라고 생각해. 지금도 100% 한국 드라마 시청자는 아니지만 페북에서 그 영상을 보면 흥미로워서 시즌 중반가량 방영 중인 드라마 속으로 들어갔다. 첫 회를 보고 몰아보기를 해서 방송 중인 에피소드를 따라잡았지. 그래서 고블린과 시그널 등과 같은 다른 한국 드라마들을 볼 수 있었다. 제가 처음 본 드라마는 아이리스인데 이병헌이 지하이조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그 영화에서 유일하게 좋은 부분이었기에 그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나의 귀신님을 보고 나서야 한국 드라마의 세계에 계속 빠지고 싶었습니다. 나는 엄청난 아시아 영화 애호가라서 드라마는 항상 나에게 두 번째였다. 첫 한국 드라마는 추노로 시작되었다. 영화보다 더 좋은 것은 없었지만 이 드라마가 나를 매료시켰고 이 드라마 이후 나는 진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드라마를 예전만큼 많이 보지 못했어. 인강 수업으로 인해 다시 한국 드라마에 대한 기대가 커졌고 지난 몇 달간 다시 꽤 많이 봤어. 이상 외국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외국인들은 추천작을 참고해서 한국 드라마에 입문할 것이라 예상했으나 오늘 본 댓글들은 각자가 계기가 달랐고 한국 드라마에 빠지게 만든 작품들도 참 다양했습니다. 제 경우에는 내 멋대로 해라입니다. 그 드라마를 보기 전엔 TV에서 인기 있는 드라마가 방영하면 단지 화제성 때문에 시청했었습니다. 하지만 내 멋대로 해라를 본 이후로는 좋은 드라마들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한국 드라마의 매력을 알게 해준 첫 작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드라마였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허리슈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